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하는 AK 라디오 시작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종식 후일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작년 저희가 12월 21일 방송에서 한미약품 주총에서 사자연합이 승리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인 26일에 분쟁이 끝났다 이런 소식이 좀 얼핏 들리더라고요. 네, 맞나요? 기사 나왔죠. 네. 사실상 이 모녀 측, 사자연합 측이 이 완승하는 걸로 이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한미약품 주총은 12월 19일에 이사회 재편을 놓고 표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자연합이 그 승리한 거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보도 많이 나왔죠.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그 12월 26일에 형제 측의 그 형님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사 사이언스 지분 중에 5%를 이 사자연합에 매각하고 사자연합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또 그 이 매각하기로 한 거는 공시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결이라는 건 형제 측이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형제 측이 법률적인 효력에 있는 공식적인 합의서를 쓴 건 아니죠. 어떤 그 계약서나 이런 걸 쓴 건 아니지만 예전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에서 모녀 측으로 올 때는 그 지분을 공동 행사한다는 그 합의서를 썼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은 분쟁이 끝났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건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 사자연합이 이번에 그 5% 임종윤 이사에게서 5%를 인수하면서 지주사 지분 과반수인 약 54%를 이제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임종윤 이사하고 사자연합의 이 합의 내용이 3개 항이에요.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겠다. 일단 이제 종식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안정화하겠다. 세 번째,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승패라는 말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승패라고 승부로 본다면 세 번째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하자는 게 사자연합의 방침이었고 형제 측은 임종윤, 임종훈 두 분이 각각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직접 맡아가지고 친정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전문 경영인 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사자연합 쪽의 입장을 수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형제 측이 이제 사자연합을 향해서 진짜 많은 고소, 고발 이런 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런 이전 투구를 벌였었는데 도대체 갑작스럽잖아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했을 때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왜 물러서게 된 걸까요? 사실은 제약업계에서는 갑자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총 이제 12월 19일 주총 직전 며칠 전쯤에 이 형제 측의 임종윤 이사가 모녀 측 사자연합에 물밑 협상을 요구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때 흘러나온 협상 조건, 이 물밑 협상에서 이거 해주세요 한 게 이 본인이 오래 경영을 맡았던 북경 한미약품의 경영권을 보장해 달라. 이제 이런 일종의 딜을 했다는 이제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보도가 된 내용은 아닌데 그 한미약품에서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이 한미약품 분쟁에서 기타 소액주주 한 30몇 % 되는 거기에 이제 집어넣었던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주총 전에 일찌감치 사자연합 지지를 확실히 했다고 업계 일부에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 주총을 앞두고 사자연합은 이 취재해 보면 자신만만해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해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이 그 요번 주총에서 이 압도적으로 사자연합의 표를 던졌잖아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 알려져 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또 사실 그 형제 측은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받았던 대출금 만기가 매달 돌아오고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도 제약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수면 위에서는 이렇게 대결 아닌 대결을 하면서 네. 물밑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 네.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네, 거네요. 네. 뭐 보통 어떤 전쟁이라고 뭐 표현하자면 네. 이 한쪽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면 다 이 겉으로는 총탄이 오가도 저 물밑에서는 종전협상, 휴전협상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한미약품 그 12월 19일 주총일 당일에 아침에 사자연합 측하고 모녀하고 형제 측하고 주총장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이 주총에 출석한 사람은 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만 이제 나오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때 이 취재하던 기자들은 이미 승부가 끝났구나,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사실 주총 시작하기 전에 받았죠. 왜냐하면 한 표라도 더 받으려면 주총장에 나와서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득표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가 안 왔으니까. 그 작년 3월에 한미 사이언스 정기주총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그때는 형제가 역전승을 했는데 이 주총장에 모녀가 송영숙 회장, 임주원 부회장 모녀가 안 왔거든요. 이제 주총에서 역전패를 하고 나서 당시 역전패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서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이제 돌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형제가 안 나온 걸 보고 아나보다 이제 이런 뭐 그런 뭐 이제 뭐 뒷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 측이 그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자연합 특히 그 자신들의 자기 가족인 모녀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고발까지 계속하면서 옆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다. 가족 간에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 공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형제들이 장악했던 한미 사이언스의 별도의 홍보팀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 한미 약품 홍보팀이 이제 한미 그룹 전체를 했는데 한미 사이언스 홍보팀을 별도로 꾸려서 그 사자연합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 지주사는 사업회사한테서 배당을 받고 용역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이 올라가는데 내부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을 한 거죠. 그 정도까지 이 굉장히 공세가 심했는데 그 물밑 협상을 임종윤 이사가 요구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이 공세가 싹 멈췄습니다. 아마도 협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그 취재하던 기자들은 뭐 이런저런 걸 보면서 느끼고는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의아하세요? 이게 종식 완전 끝났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고 뭔가 계속 사실상 이렇게 약간 예측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왜 사실상 종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임종윤 이사가 동생인 임종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하고 이번에 그 자기 지분 중에 5% 매각하고 세 가지 합의를 할 때 이 사전에 동생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거든요. 그런 이슈가 하나 남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한미 사이언스 본인이 11% 조금 더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5%를 사자연합 측에 매각을 했지만 본인이 6% 이상은 본인 명의로 아직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기 의결권을 사자연합하고 공동 행사하겠다 이런 협약을 안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 중에 11% 중에 5%는 팔았지만 6%는 그 사자연합하고 같이 할게요라는 거는 말만 했지 사실 법적인 구속력 있는 계약은 안 맺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런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또 저희는 이제 이 관찰하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이제 입장이고 내부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형 말을 그냥 순순히 듣고 나하고는 협의 안 하고 형이 저렇게 했지만 형이니까 그냥 나도 그냥 뭐 오케이 이제 그만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군요. 일이잖아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가 5대5잖아요. 지난번에 그 주총에서 네. 이제 6대4에서 1명 집어넣어가지고 5대4에 3명 5대4에 3명 신동국 회장이 들어갔죠. 그런데 아직도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임종훈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임 대표이사가 사자연합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지주회사에서 사자연합 뜻대로 의사결정이 뭐 그렇게 순풍순풍 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돼서 사자연합이 이제 우리는 지분 54%를 갖고 있고 이 임종훈 대표이사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이를테면 이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임시주총 열고 이제 똑같은 우리 표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사회 이미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임종훈 지분 5% 매입한 걸 포함해서 54%밖에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는 표대결이 또 벌어지면 그리고 임종윤 이사가 자기 지분 6%는 동생한테 가면 어쨌든 또 표싸움을 벌이는 일이 또 벌어지니까 끝났어요. 100%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사자연합이 왜 그 임종윤 이사의 5%만 인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전체는 안 하고 네. 그 남은 의결권 공동행사 협약을 맺진 않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뭐 이제 일부 들리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기자들 언론인들이 해석해 보는 거죠. 임종윤 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인수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사자연합이 지분 5%를 주당 37,000원, 총 1,265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6% 이상 나머지를 인수하려면 1,265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5%만 인수해도 지주사 의결권의 과반수는 차지하는 거고 남은 6%를 다 가져간다고 해도 3분의 2까지는 못 가는 거고 이제 일단은 5%만 해서 54%만 돼 있고 그 임종윤 이사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합의만 해도 우선은 충분하다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임종윤 이사에게 남은 의결권 공동 행사하겠다고 약정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이 타이트하게 이 몰아붙이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하다라는 그 이 판단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제약업계의 그냥 생각인 것인데 이 사실 그 한미약품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형제 측도 그렇지만 모녀 측도 상속세 5,500억 원이 너무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낼 수 없는 돈이 나오니까 지금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5%도 모녀 그러니까 가족이 아들 거, 이 오빠 거를 사준 게 아니고 5%를 신동국 회장하고 라데팡스 파트너스 쪽에서 나눠서 샀거든요. 결국은 모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형제도 가족인데 지금은 뭐 대립해서 싸우지만 더 인수하려면 가족 지분이 가족이 아닌 쪽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제약업계에선 보고 있고 이 사자연합은 임종훈 그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제 아직 올 3월 정기주총 때까지 한 벌써 3개월 남아 있잖아요. 이 협력하자 아니면 사임하고 이제 이사회로 해서 전문 경영인 내세우자라고 차근차근 설득하겠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새해에는 2025년에는 이 한미약품 경영에 있어서 좀 안정됐다. 될 거다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은 그렇게 보이죠. 일단은 그 1년 내내 작년에 점점 악화됐던 거는 악화되진 않고 또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는 이제 가지 않겠죠. 지분을 사자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가족끼리 다만 사자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은 사자연합인 송영숙 회장, 임주연 부회장, 그리고 신동국 회장, 또 재무적 투자자인 라데팡스 파트너스
파트너스가 주주간 계약으로 꽉 묶여 있거든요. 뭐 하지만 100% 안정된다고 이 또한 점장이처럼 예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일만 안 생기면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라고 기대합니다. 왜 100% 장담할 수 없는 걸까요? 사자연합이 네. 이사회를 구성하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또 이 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지분을 팔겠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우선 매수하는 그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또 팔겠다고 그러면 같이 팔아야 된다는 태걸롱이라고 그러죠. 동반 매각 참여권을 구성하고 이렇게 단일 대우를 이 네 가지 약정에서 탄탄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애초 모녀는 한미약품이 이 가족 회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물론 주식 회사지만 이제 그 가족이 창업을 한 어떤 이 역사가 있는 회사니까 오너 경영을 생각하는 거고 신동국 회장은 애초에는 임성기 회장 생전에 고향 선배인 임 회장 권유로 좀 사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야라고 재무적으로 들어왔던 분인 거고 라디팡스 파트너스는 그야말로 재무적 투자자인 거니까 이들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또 형제들 임종훈 형제도 잘 다독거리도록 그래서 우수한 전문 경영인이 힘을 발휘시키도록 힘을 실어줘야지 그러지 않고 이 사자 간의 내분이 생겨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공동으로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나 지분 팔래 뭐 이래서 그럼 내 거 사줘 뭐 내가 사줘 그러면 나 못 사 이러면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래 그러면 내 지분까지 같이 팔아야지 뭐 이제 이런 내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죠. 네. 오늘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대해 또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올해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한미약품의 경영이 안정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